런닝머신 인버터입니다. 네, 런닝머신도 다양하죠. 크기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또 제조사 브랜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부분이가 모터가 안 돌거나 또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이런 고장들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벌크다 또는 누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거나 표현하긴 하는데요. 즉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누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뽑으실 때는 뽑기 전에 먼저 카메라로 다 찍어 놓으시고 쉽게 해서 다음에 꽂을 때 색깔별로 위치별로 장소별로 어느 곳에 꽂아야 할 건지 잘 파악이 안 될 때 굉장히 어렵고 혼동되기 때문에 뽑기 전에 잘 사진을 찍어서 구분해 놓으시고 그래도 불안타 싶을 때는 메인펜, 유성펜으로 잘 색깔을 구분해서 1번, 2번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뽑으시고 또 케이블이 몇 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이즈 우리말로 이제 구멍이라 그래서 그 크기가 위치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잘 구분해서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메인펜으로 써 놓는 게 다음에 조립할 때 혼동되지 않고 고장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아까 누드라고 보였던 제품이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비슷하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안 되는지에 따라서 고장 원인대로 수리를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닝머신 인버터입니다. 운동기구 런닝머신 인버터인데요.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눈으로 살펴볼 때는 유관 검사라 해서 이상 있는 것은 잘 보이질 않네요. 좀 더 분리를 해서 계측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닝머신의 인버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쪽에 전원이죠. 제가 선을 이렇게 따로 입력단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먼저 회로의 흐름이 이쪽에 전원이 두 선 들어갔죠. AC니까 뒤로가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리 4개짜리인데 보통은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부르죠. 다이오드가 직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휴즈를 거쳐서 그리고 이쪽에 쭉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거를 생각하실 때 반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절, 그러니까 하프 가로로 잘라서 이 반절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절. 무슨 뜻이냐면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여기서 입력이 쭉 들어가서 AC가 뒤로가 직류를 바뀌어서 쪼개서 여 다리 4개짜리 이런 거 있죠. 또 다리가 방열판이라 그러는데 이런 방열판이 힘쓰는 라인이지 아십니까? 그런 쪽에서 힘을 많이 쓰는데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PWM, FET 뭐 이런 계열인데 이거는 타바시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IC 분량이다 이렇게 많이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전기 흐름이 우리가 1, 2, 3, 4, 5, 6 할 때 좌측부터 쭉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부터 좀 타고 오는 겁니다. 타고 와서 이쪽 트랜스 있죠. 트랜스가 보시면 이 뒷판상에서 트랜스가 하나인데 이 트랜스가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프라이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당을 넘겨줘서 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프 반절 건너뛰어서 이제부터는 다시 어디? 이쪽 밑에 낮은 것은 저압. 여기는 고압이다 그러면 밑에는 저압. 낮은 전압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다시 쭉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에 컨트롤러 보드가 접속되어 있는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모터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셀렉트 해줄 수 있는 그 전원 공급도 되고 이 자체 전원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셀렉트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케이블 연결하고 쭉 타고 옵니다. 타고 와서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이 인버터에서 모터가 운영해야 되니까 모터에서 모터가 DC 모터도 있고 AC 모터도 있는데, 즉 직류 모터나 규류 모터가 있는데, 요즘에 같은 고급형 BLDC 모터도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힘이 센 거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UVW다. 그러면 UVW, 그거는 이제 삼성 모터다. 삼성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다. 이쪽에 380으로 승합돼서 나가거나, 또 삼성 같은 경우 220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삼성 모터, 선이 가운데 한 가닥은 중성선, 어스라 그러죠. 어스고, 입력, 밑에는 UVW, 삼성이 쭉 나가거나, 터미널에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지만, 또는 220짜리 두 가닥 쓸 수도 있고, 직류 모터에서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킹이라든가 구조를 살펴보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초입 입력단부터 쭉 봐가지고 휴즈가 나갔는지 휴즈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직류로 바꿔지는 브릿지 다이오드, 힘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브릿지 다이오드 살펴보고 쭉 가서 어디가 이제 일을 하겠습니까? FET 해당되어 있는 이런 탑 IC, 다리가 두 개짜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나가거나 한쪽으로 안 나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다리가 3개, 4개 할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다리가 얘가 3개짜리는 여기 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쪽으로 가는 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혼동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더군다나 다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총 4개짜리네요. 4개짜리 같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부 학술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 우리가 또 IC 테스터기가 있는데, 그런 IC 테스터기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C 테스터기 불러보도록 하죠. 네, 이 IC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와 같이 모양이 생겼죠. 다리가 4개짜리인가요? 네, 그 상태에서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비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화 또는 플리플러,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부르는 기후가 오화가 아니라 노화 이런 개념인데, 이 자체를 우리가 보통은 EDPS 공부할 때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에 보시면 VCC, 그다음 피드백, 그라운드, 드레인 이렇게 써 있는데, 외부에는 이렇게 있지만 내부에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전문 장비, IC 테스터기, VRC 테스터기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더라도 엑스레이 또는 CT, MRI 그러듯이 각 장비에 맞는 그런 계측기가 있어서 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스코프 파형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형 불러와서 각 핀의 고유의 IC 그 값들이 있는데요. 그 값들을 우리는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핀을 찍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좌측부터가 1번 핀이죠. 여기. 그러면 좌측 핀부터 1번 핀을 찍어봅니다. 미끄러지네요. 자, 살짝 조심해서 잡고, 현재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1번 핀의 파형이 되겠고요. 2번 핀은 어떻게 나올까요? 2번 핀은 반절만 파형이 나오고 있네요. 낫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 낫이 거꾸로 나져 있달까요? 어쨌든 기역자, 니은자 그런 식으로 모양새가 생겼습니다. 3번 핀을 찍어봅니다. 3번 핀은 모양새 예쁘게 생겼네요. 달걀 타원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4번 핀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각 핀마다 기능들이 있었죠. 뭐 VC라든지 VDD, 드레인, 피드백 이런 게 있듯이 각 핀에 해당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동네 마을에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운동기구처럼 생겼네요, 모양이. 이게. 그래서 각 핀의 고유의 파형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 IC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불량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게 IC 이것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한번 갈아보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 뒤부터는 진도가 잘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또 가다가 길이 막혔을까 아니면 폭파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떠들러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막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회로를 살살 살펴가면서 어떤 목지점, 검문소와 같은 지점을 잘 살펴가면은 고장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다 할 때는 좀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학습되어져 있는 사람하고 학습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문가와 어떤 프로페셔널답지 않고 또 아마추어가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상이 있다, 없다 라고 해서 수리를 다음 파트로 진행을 해서 종단에 가서는 출력이 여기에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20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출력이 나오는지를, 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나오면 안 되죠. 계속 나와버리면은 모터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럼 모터 속도 조절을 해준다든가 모터가 멈춘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컨트롤러 있죠? 네, 이런 컨트롤러 보드 다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장 원인이 어느 쪽이 전기가 나갔지만 원인이 어느 쪽인지를 잘 살펴가면서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이 고장나게 되면 그러나 궁금한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뭐 휴즈가 나왔는지,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 좀 폭파했다든지 색이 변색이 돼가지고 좀 고장이 났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라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 이상의 어떤 납땜 기술도 필요하고 부품 구매하는 게 나름대로 어떤 그 길을 잘 모르신다 그러시는 경우는, 네, 잘 아시는, 네, 전문가나, 네, 또는 주변 인접해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리를 좀 더 깔끔하게,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하기 전에 일단, 네, 자체 동작 전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쭉에서 돌아오는 건데요. 내부 사용할 수 있는, 네, 기동 전압이죠. 네, 출력 전압이 이렇게 해서, 네, 12V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전기를 꽂자마자 뻥 튈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조립하기 전에 다 조립하고 나서 또 안 되면 어떨까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로 출력 전압 열을 찍어 보면은 이같이 12V가 나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케이스 다 씌웠고요. 네, 아까 터미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0V용. 네, 모터로 출력되는 라인은 이쪽에 써 있습니다. UVW. 네, UVW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죠. 삼성 같은 경우 380V용인지 또 220V용인지 출력 전압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에는 표시가 안 되실 때는 테스트기로 전압을 확인해 보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이 제품 떼서 그대로 꽂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UVW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선 중에 한 가닥이 바꿔서 꽂았다 그러면 모터 회전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분리해서 보내시기 전에 사진을 하나씩 찍어 놓으시는 게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가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쪽 세 가닥 연결할 때 UVW를 바꿔서 꽂게 되면 모터 회전이 한쪽은 거꾸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고 다른 스티커를 붙여 놓으신다든지 유성 메인펜으로 색깔을 칠해서 구분을 해 놓으신다든가 하시게 되면은 조립을 할 때 백과사전처럼 또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시게 되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불안 심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내실 때는 제품이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모터가 약하게 둔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그러는 아예 모터만 안 들고 전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리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수리 접근도 그쪽 파트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되면서도, 네, 빠르게, 네,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런닝머신 인버터 수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